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 과거의 실패를 통해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라고 제 과거의 실패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성장하고 뭔가를 배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을 읽어라.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그것이 간접 경험이 되고 그것을 통해 배워라. 그런데 세 번째가 대박이죠. 가장 아프죠. 이건 뭐예요? 자신의 실패를 통해 배워라. 이 자신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은 정말 골수까지 사무쳐서 정말 잊혀지지 않고 않는 그런 배움이지만 그만큼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이 세 번째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아무튼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만 8년 정도를 거의 대치동에서 영어학원계의 삼성이다 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학원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웠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한 오전 10시 정도까지 출근을 해서 무슨 회의 같은 걸 쫙 해요. 그리고 그 회의 때는 모든 이제 선생님들이 다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좀 이미 알고 있는 교육을 신참들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 교육이 신참들에게만 필요한 교육인데 신참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원장님께 격한 공감과 리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기존의 강사들까지도 같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회의 아니면 뭐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이제 되면 이제 고참들이 우리 돈으로 심참들을 사 먹이면서 학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문제점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2-3시 정도엔 이제 수업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단지 학원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남자친구도 없었고 그 당시 일을 너무나 즐겼던 그런 때라서 일 좀 너무 좀 빡세게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일을 좀 너무 빡세게 안 하고 좀 내 삶을 찾고 싶다. 이래서 그만둔 게 아니라 제가 그만둔 이유는 내가 아침 10시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걸 내가 내 학원을 차려서 내 학원에 이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내가 대한민국 어딜 가서 학원을 한들 학원이 못 될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결국은 저를 지배하게 되었고 학원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제 이런 생각은 정말 적중했습니다. 저는 일가 친척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거기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다 했어요. 어떤 카페에 들어가지고 누가 학원을 뭐 판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길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제 수지에서 용인시 수지구
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제 학원을 이제 오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12월 26일에 이제 시작을 오픈을 했었어요. 학원 홍보나 이런 기법은 제가 하나도 몰랐기에 그냥 전단지, 신문 전단지 한두 번 뿌리고 그 학원 근처에 있는 몇몇 개의 아파트에 전단지를 이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게시판에 그 당시만 해도 게시판에 이렇게 전단지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홍보가 엄청나게 되고 또 수지 사는 사람들이 대치동에 대한 이런 욕망이 있거든요. 동경, 욕망,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치동에서 이렇게 하던 강사가, 그 수지구만 해도 시골인데 거기까지 가서 자기 학원을 오픈하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신문 전단지 몇 장 돌리고 그런 건 몇 번 돌리고 그런 것만으로 학원 홍보가 쫙 됐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26일 날 이제 학원을 오픈을 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받으면서 수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3월이 되자 40명 정도가 이 학원을 다니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명 정도의 학생이 되더라고요. 완전 이건 대박이죠. 그 당시 지금서부터 이제 저의 실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한 실수 중에 좀 큰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제가 정식 강사를 쓰지 않고 알바생들만 썼다. 알바생들을 쓰는 거의 장점.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다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죽전에 단국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국대 학생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맨 처음에 한 명 쓰다가 애들 더 많이 들어오면 두 명,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3번 월수금반, 화목토반 이렇게 있었고 홀 랭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다 하는 거죠. 단어, 문법, 듣기, 문법, 독해, 뭐 다 독해 말하기 뭐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오자마자 단어 시험, 그러니까 문법 시험을 보거든요. 한 2, 30분 봅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고 이제 듣기를 한 20분 정도 집중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법과 독해를 하는데 나중에 애들이 많아지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전문 선생을 하나 더 뽑을 게 아니라 예, 단어하고 문법 시험 보는 시간에 꼭 내가 들어가서 앉아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듣기 하는 시간에 꼭 내가 들어가서 걔네를 듣기를 틀어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을 투입을 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2시간 수업인데 문법과 독해, 가장 비중이 있는 문법과 독해만 내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문법과 독해였기 때문에 엄마들로부터 컴플레인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장이 잘하는 반이나 못하는 반이나 뭐든 강의에 다 들어간다 라는 또 그런 이미지가 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생겼기 때문에 엄마들이 좋아하잖아요. 원장 직강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저한테 올무가 된 이유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4년이 넘어서 이제 5년째 들어가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암 말기 판정을 갑자기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남동생이 있었지만 남동생 벌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소녀가장처럼 엄마를 엄마와 같이 살면서 엄마를 모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내가 엄마를 이제 케어를 하고 병원에 붙어 있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학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이제 또 뭐 수술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치료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돈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더욱더 돈을 갈구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때라도 나를 대신할 만한 그런 강사를 뽑아서 대신 투입시켰어야 되는데 저 정도를 대신할 강사를 구하려면 월급을 못 줘도 한 5, 600만 원 정도는 줘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줘도 수지, 수지 촌구석. 그때는, 예, 제 그냥 생각이 그랬어요. 그때는 그 돈을 줘도 수지까지 와서, 예, 와서 이걸 할 사람이 없겠다 싶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냥 이런 고생이 1년 정도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생이 이제 3년 이상 되고 결국은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고생이 이제 이렇게 계속 되면서 제가 학원을 못 나가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고등부 수업부터 흔들리더라고요. 고등부부터.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의 저를 신임하고 이런 엄마들, 학생들도 한 석 달을 그렇게 하니까 점점 빠지게 되더라고요. 예, 곶감, 뭐, 꽃에서 곶감 빼먹듯이 그렇게 애들이 줄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 제가 한 실수, 한 가지. 예, 학생들이 한 4, 50명 이상 이렇게 불어나던 그런 시점에서도 결국은 제가 가장 학생들이 많았을 때 92명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들만 계속 뽑고 저 혼자 했다. 그런데 뭐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학원을 못 나오는 일이 생기니까 벌써 학원은 그때서부터 엄청나게 흔들리고 아이들은 나가게 되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